네, 앞서 두 분의 발제가 조금 진중하고 또 저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무거워졌었는데 또 우리 안심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미나고 뭔가 마을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많겠다는 또 상상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남은 토론 시간은 조금 저희가 가볍게 저희의 상상의 기획들도 하면서 유쾌하게 우리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제가 발제다 토론자분들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 세 분의 토론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은정 대표님 와룡배움터에 계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룡배움터에 있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이크를 잠시 벗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룡배움터는 성서 지역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모토를 걸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매년 어린이날 행사와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을 좀 더 폭넓게 만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 역시 안심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겨울이나 봄, 초봄을 거치면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서 지역에 있는 와룡배움터와 함께 활동하는 성서 여러 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을 안에서 저희 본연의 그 공동체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성찰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성서 네트워크 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꾸러미를 전달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박인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과의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원하고자 했던 마을 곳곳에 대한 그 물건 배부라든지 이런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서 지역에 있는 성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재난 방송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열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제들 몇 가지를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저희 의견 나왔던 게 물품을 제대로 수요처에 배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수요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물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꽃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물건 그리고 제대로 그 커피를 내려드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물건들에 대한 수요까지도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그 수요 물건에 대한 배달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의견이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생리대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좀 치유해주는 이런 활동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활동은 저희들이 강좌 같은 것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 20분, 30분 이렇게 모여야 참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하셔요. 10명이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새롭군 당황스러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강좌에 오시는데 5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런 강좌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미라 같은 걸 하면 그 3분이 모여가지고 세미라를 사각사각 연필을 그리시는데 마음에 이 오셨던 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훨씬 더 내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 활동은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았던 사람들이 그 강좌가 아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동아리 활동이 가지는 지속성 그리고 관계의 내밀함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참 소홀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반성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양적인 팽창에 대한 고민들, 반성 이런 것들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가의 역량은 어떻게 본다면 문서 처리 능력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좀 많이 나갔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대면하는 그 주민 각각을 만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순간 좀 소홀했다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정말 이
것과 같은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하나의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동체 활동의 있죠. 외연의 확장에 대한 너무 조급한 욕심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기본의 충실함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참 저희에게는 큰 아픔도 주었고 그다음에 고통도 줬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새롭게 이제 마을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중장년 청년 어르신들, 그러니까 중장년 은퇴 후의 활동가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자리를 내어주는 활동도 저희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시지 마을에 계시는 분인데요. 마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류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시지 공유공간 톡톡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대구시 마을 공동체의 마을 나눔토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을에서 청년 세대로 일하면서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또 마을 일자리의 경험들 아마 오래되시지는 않으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지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써왔는데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써온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지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시지마을 공동체는 대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실시간 어린이집 그리고 해바라기 방과후를 거쳐서 청소년 공유공간 꿈지락을 운영해오신 주민들이 만나는 대상을 마을 주민들로 확장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이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계속 이후에 톡톡이라는 공간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 모임을 멈추지 않고 엄청 많이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은 마을 주민들 중에 나눌 수 있는 재능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획을 해서 그 강좌에 강사가 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지 톡톡 이하 톡톡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톡톡에서도 코로나19로 대구가 엄청 힘들 때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일단 모든 모임이 멈췄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대여하고 주민들이 모임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모든 모임이 취소가 되고 멈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냉장고를 공유를 합니다. 모든 공동 구매한 물품이 톡톡으로 오는데요. 그 냉장고도 멈추고 독서 모임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유 공간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접촉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만남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그 시기에 그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내기를 몇 달 하는 동안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화분 나누기를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지원받아서 동네의 매호천, 옥수천, 그리고 신매광장, 톡톡 앞에 여러 군데 주민들 찾아가서 나눠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주민분들이 무척 좋아하셨고 지금 톡톡을 기억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봄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사지 않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그 시기에 경산의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산 마스크를 톡톡에 있는 기부함에 이제 통을 열어두고 오며 가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마스크를 내어놓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활동을 그렇게 소소하게
쭉 이어서 지내오기를 한 몇 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어서야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6월부터는 직접 만나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림 그리기, 뭐 연극,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꾸준히 만남을 지속해오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코로나 극복 의제 사업에서 마스크 만들기를 하면서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는 마스크라고 해서 내가 2개를 만들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활동 마무리하는 모임 때 주민들이 나누었던 소감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소감이 있었고, 이런 좋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곳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마을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톡톡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기능과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마을에서 먹고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게 제가 일하고 있는 마을 일자리와 연결이 되었는데요. 모든 정책이든 이런 활동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참여 없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 행동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마을 단위 쪼개고 쪼개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꾸려가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그런 힘을 어떻게 기를 건가 했을 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일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준비한 말이 많았지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민간이 가치업체에 살 수 있는 것도 좋겠고, 좀 낭창하게 얘기하려면 인건비와 임대료가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원이 되고 있어줘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행정해서 마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지원하고 협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건데요. 저희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우리 박신규 선생님 이야기 나눔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향후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5년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 마을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향후 5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유창복 선생님이나 박윤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위기였지만 하나의 기회를 또 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일과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가 이제 전환사회라고 하는 것들로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았던 생활의 체계와 삶의 패턴, 그리고 지원의 시스템들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생활의 체계를 그동안은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삶의 회복력을 구축해 나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복력 있는 이제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 혁신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제 삶의 방식들을 이제 바닥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마을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로컬의 뉴딜이 결합할 수 있는 바로 공간이 이제 마을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대구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5년의 과정 속에서 생각을 했고 그것은 이제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세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5년의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축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고 또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5년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서 지금 이제 2기의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거길 보니까 마을의 목표가 공동체를 배양하자, 마을 혁신을 이루자, 그리고 주민자치를 작동하자라고 하면서 각각의 이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게 사실은 우리는 이거에 덧붙여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전환서의 기본의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태학적 생산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축에는 이것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행정,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마을 공동체 단위가 빨리 말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머리를 맞대서 대구시 마을 공동체의 전환세의 기본 단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자라는 것이 저의 주요한 논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과 마을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이기의 기본 계획을 담으면서 이것을 전환마을로 구성될 수 있게 그리고 개발 사업이 실현되는 과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숨가쁘게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이 그 세 분의 진솔하고 폭넓은 토론들을 모두 다 이렇게 조금 더 깊은 논의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 토론의 시간이 이 논의를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점과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번에 저희 이 토론이 2탄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2탄으로 모셔가지고 꼭 한번 우리가 대구에서 어떤 실천적인 또 미래의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5년, 10년의 대구의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그런 깊은 논의의 첫 출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한때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었죠.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마을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해자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삶의 관계망, 신뢰의 관계망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활동 속에서 우리 마을을 든든한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갖출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상상을 하고 새로운 실천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오늘 너무나 대구 마을 공동체 5주년을 앞두고 귀한 기획 포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좋은 지혜를 나눠주신 네 분의 토론자와 발제자분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함께해 주신 대구의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우리 창복 소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컨퍼런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